안녕하세요. JB 아키텍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메스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실전입니다. 건축사 평면 문제를 참고하여 실전 건축 계획하는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모듈을 참고해 메스 패밀리의 유형을 만들고 로딩한 패밀리 유형으로 프로젝트에서 1, 2층 메스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람표에 메스 바닥 면적을 산정하고 연면적 산출에 따른 용적률 계산하는 방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패밀리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유형을 변경하고 추가하여 보정을 합니다. 패밀리 유형 창에서 요구 면적 매개 변수를 유형으로 지정, 그리고 새로운 매개 변수를 신설합니다. 새로운 매개 변수는 인스턴스로 체크, 이름은 체크 요구 면적으로 지정, 매개 변수 유형은 면적, 그룹은 id 데이터로 지정을 합니다. 신설된 매개 변수를 확인하고 그 변수의 수식에 요구 면적을 기입합니다. 별도로 체크 요구 면적 매개 변수를 신설하는 이유는 요구 면적을 특성 창에서 나타나게 하여 확인하며 계획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매개 변수 지정이 되었으니 패밀리 유형을 내보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텍스트 형식으로 내보내기 합니다. 엑셀 파일에서 txt 형식 파일을 열기 합니다. 파일 형식을 텍스트 파일로 선택하고 내보내기 한 텍스트 파일을 엽니다. 열 때 옵션 체크에 유의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쉼표 체크를 반드시 하고 엽니다. 엑셀 파일이 열리면 건축계획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건축사 시험 문제를 참고하여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2010년 고 대지 면적은 1481.76제곱미터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축 스페이스 프로그램 평면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별 소유 면적입니다. 먼저 1층에는 라운지, 전시실, 다목적실, 스낵바, 사무실, 화장실 공용 면적입니다. 2층에는 입체 조형실, 영상 디자인실, 평면 조형실, 워크숍 미디어 정보실, 창작 지원실, 화장실 공용 면적입니다. 다음은 모듈 계획을 합니다. 50, 56 모듈을 사용합니다. 1층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요구 조건에 맞춰서 실계획을 합니다. 먼저 다목적실, 공용 면적, 라운지, 전시실, 사무실, 스낵바 순으로 요구 면적에 맞게 계획을 합니다. 다음은 2층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영상 디자인실, 평면 조형실, 워크숍실, 미디어 정보실, 입체 조형실, 창작 지원실, 마지막 공용 면적을 계획하고 제시된 요구 면적을 확인합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레빗으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엑셀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기존 셀 값을 한 번에 복사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먼저 유형 이름 즉 요구하는 스페이스 실명을 기입합니다. 1층과 2층이 있으므로 실명 앞에 숫자를 기입하여 구분합니다. 구분이 잘 되도록 2층은 21부터 지정하여 실명을 기입하여 구분합니다. 불필요한 유형을 한 번에 삭제 정리합니다. 다음은 요구 면적 필드의 면적 즉 건축주가 요구하는 면적을 기입합니다. 색 필드는 기존 색일에서 색상 범위에서 그룹으로 대략 지정을 합니다. 패밀리에서 추가 지정을 해야 합니다. 패밀리에 없는 재질 매개 변수는 가져오기가 되지 않습니다. 폭값과 높이, 깊이 값은 기존 치수를 복사합니다. 인스턴스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그 값만 등록하는 의미입니다. 체크 요구 면적은 요구 면적 값을 복사하여 기입합니다. 이 부분은 복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식이 있어 자동 변경됩니다. 패밀리 유형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클릭하고 확장자 형식을 CSV 파일로 지정 저장합니다.
유형을 가져오기 전에 패밀리 유형 창에서 유형을 확인합니다. 파일 확장자가 CSV 형식이기 때문에 패밀리 유형 가져오기가 불가능합니다. 내보내기한 CSV 형식의 파일을 텍스트 형식으로 변경합니다. F2키를 누르고 확장자를 txt로 변경합니다. 다시 한번 삽입 탭 패밀리 유형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파일에 생성한 유형을 가져옵니다. 가져오기 옵션 중에 기존 패밀리 유형 삭제 및 새 유형 가져오기를 해 기존 유형은 삭제하고 가져오게 합니다. 패밀리 유형을 열어서 가져와진 유형으로 패밀리 유형과 매개 변수 값이 작성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을 클릭하여 매개 변수 값을 확인합니다. 이제 바로 프로젝트를 열고 새로 작성한 패밀리를 프로젝트에 로딩해서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프로젝트 찾아보기 기본셋.rte 템플릿 파일을 열어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가 열리면 1층 뷰 창을 열고 유형 추가한 패밀리를 로딩합니다. 로딩한 메스 패밀리를 1층에 배치를 했지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평면 템플릿을 클릭해 메스 가시성 설정을 켜주면 메스 패밀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패밀리 트리에서 로딩된 패밀리를 확인하고 메스 패밀리를 드래그 앤 다운하여 배치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메스 패밀리를 위치시키고 선택하여 다중 복사합니다. 순차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메스를 각각 선택해 가며 유형을 변경합니다. 순차적으로 7개 메스 각각 패밀리 유형을 지정합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 저장을 합니다. 이제 유형별로 구분하기 위해 색 재질을 추가합니다. 기존 재질 복제하여 정보와 색상을 변경하여 색 재질을 추가합니다. 추가하여 색삼에서 색식사까지 재질을 추가합니다. 이제 새로 추가한 재질을 유형별로 지정을 하여 구분합니다. 색사에서 색칠로 지정을 해줍니다. 유형별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편리합니다. 다음은 그리드 변경을 합니다. 가로 그리드 간격은 등 간격 6900으로 세로 그리드는 7200, 8100, 7200으로 조정을 합니다. 간격 지정이 되면 치수를 지정하여 구분 확인을 합니다. 이제 1층의 메스를 2층에 복사하고 2층 붙여쓰기 합니다. 선택한 레벨의 정렬을 클릭해 메스 붙여쓰기 합니다. 1층과 같게 가시성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2층에 복사된 메스의 유형을 변경합니다. 각 메스를 선택해 2층 유형에 맞게 변경을 합니다. 이제 메스 구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질량 태그를 지정합니다. 주석 탭 카테고리 태그를 클릭합니다. 질량 태그는 기본 태그에 없습니다. 템플릿 파일에서 찾아 로딩해 주어야 합니다. 로딩된 질량 태그를 1층에 있는 메스의 각 유형별로 태그 지정을 합니다. 1층 뷰창을 열어서 1층에 메스도 유형별로 질량 태그를 해줍니다. 질량 태그 패밀리 편집을 클릭해 태그 레이블을 확인합니다. 각 유형은 표기되었지만 물음표의 태그 레이블은 총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을 생성합니다. 1층 메스를 모두 선택 메스 바닥을 선택하여 바닥 면적을 생성합니다.
질량 태그에 바닥 면적이 표시됨을 확인합니다. 2층 메스에도 바닥 면적을 생성해 질량 태그에 바닥 면적이 표기되도록 합니다. 다음은 질량 태그에 지시선을 비체크하고 메스 패밀리 중심의 태그 위치를 조정합니다. 1층에 있는 질량 태그를 각각 선택하여 지시선 비체크하고 위치를 조정합니다. 2층 뷰의 질량 태그도 변경합니다. 더 빠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질량 태그를 모두 선택하고 지시선 비체크 위치 이동합니다.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평면 세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인면 레벨을 변경합니다. 남쪽 인면 뷰 창을 열어서 레벨 조정을 합니다. 1, 2층 층고는 4000으로 합니다. 1층 레벨은 GL200을 감안하여 레벨 조정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1, 2층 뷰와 3D 뷰를 열고 평면 뷰에서 작업을 합니다. (1층부터)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다목적실 메스를 이동하여 평면에 배치하고 정렬 혹은 삼각형 핸들러를 이용해 메스의 가로 세로 길이를 조정하고 면적 확인을 합니다. 참조 평면을 스케치해서 메스 가이드 라인을 생성합니다. 계획 면적과 요구 면적이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용 면적일 메스를 이동시켜 배치하고 크기 조정을 해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다음은 화장실 메스를 이동시켜 배치하고 크기 조정해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다음은 사무실 메스를 이동시켜 배치하고 크기 조정해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참조 평면을 스케치하여 사무실의 외부 경계, 그리고 복도 가이드 참조선을 스케치합니다. 가이드 참조선을 참조하여 사무실 크기를 재조정하여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합니다. 다음은 라운지 메스를 이동시켜 배치하고 크기 조정해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다음은 전시실 메스를 이동시켜 배치하고 크기 조정해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낵바 메스를 이동시켜 배치하고 크기 조정해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가이드 참조 평면 길이 조정을 하고 특성창 요구 면적과 계획 면적을 비교하며 조정을 합니다. 계획 면적이 요구 면적에 비해 큰 면적이므로 크기를 조정하고 질량 태그 크기를 확인해 가며 조정합니다. 작업한 메스 계획을 확인, 검토합니다. 요구 면적실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끝나면 공용 면적일 메스를 유형 복제하여 추가 계획합니다. 추가한 공용 면적 메스는 복도로 스페이스 프로그래밍합니다. 추가로 방풍실 부분을 공용 면적에 추가합니다. 이제 2층 뷰창을 열어서 다음 층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메스 유형을 다시 한번 사전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질량 태그에 실명이 있어 메스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이제 영상 디자인실 메스를 먼저 선택하여 이동 배치하고 메스의 크기를 조정해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합니다. 다음은 평면 조형실 메스를 이동시켜 배치하고 크기 조정해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합니다. 두 실의 구분 참조 평면을 스케치하고 크기 조정을 다시 합니다. 계획 면적과 요구 면적을 비교 확인합니다. 다음은 워크숍실 메스를 이동시켜 배치하고 크기 조정해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합니다. 면적 확인합니다. 다음은 미디어 정보실 메스를 이동시켜 배치하고 크기 조정해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합니다. 다음은 입체 조형실 메스를 이동시켜 배치, 크기 조정해 프로그래밍 합니다. 특성 창의 면적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창작 지원실 메스를 이동시켜 배치, 크기 조정해 프로그래밍하고 특성 창의 면적 확인합니다. 다음은 화장실이 메스를 이동시켜 배치하고 크기 조정해 프로그래밍하고 특성창 면적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용 면적이 메스를 이동시켜 배치하고 크기 조정해 프로그래밍하고 특성창 면적 확인합니다. 공용 면적이 메스 유형을 3개 더 복제하여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합니다. 복제한 3개의 메스는 복도 용도로 스페이스 프로그래밍하고 2층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마무리합니다. 복제한 3개의 메스는 별도 질량 태그 없이 복도 부분에 맞춰서 배치를 합니다. 1층 라운지 상부는 오픈되어 복도로 둘러싸인 2층 메스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가이드 참조 평면을 추가 스케치하여 공용 면적이 메스의 크기 조정을 마무리합니다. (1) 2층 스페이스 프로그램도 완성되었습니다. 각 1, 2층 평면 뷰 창과 3D 뷰 창을 보면서 검토합니다. 면적 일람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탭 일람표를 클릭해 일람표 작성을 시작합니다. 카테고리는 메스 바닥, 그리고 일람표 이름을 지정합니다. 일람표 특성 창이 열리면 메스 유형, 레벨, 바닥 면적, 마지막으로 주석을 선택해
일람표 필드로 추가하고 필드 순서를 조정합니다. 정렬 탭의 첫 정렬 기준은 레벨, 바닥글, 합계 선택, 다음 기준은 매스 유형 지정, 형식은 배열 중심, 바닥 면적의 필드 형식은 소수점 두 자리로 합니다. 정렬 탭의 총계를 체크 합계를 선택, 형식 탭에 바닥 면적의 총합 계산을 선택합니다. 바닥 면적이 산출되었으니 융적율 산출을 합니다. 관리 탭 공유 매개 변수를 클릭해 매개 변수 신설을 합니다. 작성을 클릭해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룹 매개 변수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매스 바닥으로 지정. 매개 변수 이름은 대지 면적, 유형은 면적으로 신설합니다. 일람표 필드 편집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새로 만든 공유 매개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룹 매개 변수는 ID 데이터로 카테고리의 모든 요소 추가 체크 값이 그룹 인스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클릭합니다. 추가된 대지 면적 필드의 면적을 기입합니다. 필드 형식은 소수점 두 자리로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옆면적 공유 매개 변수를 신설합니다. 대지 면적과 매개 변수 이름만 틀릴 뿐 선택사항을 똑같이 체크하고 신설합니다. 옆면적 필드 형식도 소수점 두 자리로 합니다. 옆면적 값은 바닥 면적의 총계를 확인하고 옆면적 값을 기입합니다. 다음은 필드 편집에서 계산값을 클릭해 용적률을 계산합니다. 수식은 옆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으로 합니다. 필드 편집을 클릭해 용적률의 필드 형식을 백분율로 조정하고 올림은 소수점 두째 자리로 지정 단위 기호는 %로 지정하여 매개 변수 지정을 마칩니다. 완성된 일람표를 확인하고 마무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트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